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밤 10시 9분입니다. 오늘 9시 초반부터 녹화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좀 머릿속에 꼬이는 게 많아가지고 좀 녹화가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결과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 물론 이 코스닥 선물은 조금 상승 마감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하락 마감했다. 이게 오늘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재료가 뭐냐, 왜 하락했냐 보시면 중국 인플레 우려랍니다. 중국 인플레 우려의 닷새째 하락이래요. 오늘 그러니까 중국에서 2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이게 2018년 이후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물가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아무튼 요즘에 아셔야 될 거는 계속 뭐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놈들이 같은 놈입니다. 같은 놈. 지금 뭐 중국 인플레가 코스피를 한 대 때리고 뭐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이 코스피를 뭐 한 대 때리고 이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같은 놈 한 놈인데 이게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겁니다. 옷만. 언제 하루는 뭐 중국 인플레라는 탈을 쓰고 나오고요. 또 언제는 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언제는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라든가, 뭐 언제는 뭐 구리 값이 폭등했다라든가 이런 재료로서 조금씩 하여튼 그 겉으로 입은 옷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다 본질은 같은 놈입니다. 이 본질이 같은 놈들이 계속 연속해서 한 놈이 계속 코스피를 좀 후려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놈이다. 이런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해결되기 쉽겠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뭐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게 추세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함부로 이게 되돌리기 힘든 건데 되돌리기 어렵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 정도 하고요. 코스피 오늘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채권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코스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이벤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중요하죠. 특히 이번 주에는 왜 그게 중요했냐면 옵션이 비싸다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강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더럽게 비싼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남을 정도로 지금 만기 주인데도 옵션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보시면 이 프리미엄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프리미엄 얼마 죽었어요. 오늘 7시간 만에 프리미엄이 3이 넘게 빠진 겁니다. 양쪽이. 양합이 3이 빠졌어요. 3. 콜이 2.06 죽고 풋이 0.96 죽었으니까 두 개 합치면 3이죠. 3 넘죠. 등가가 7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양합이 3이 빠졌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오늘도 굉장한데 근데 문제는 내일도 굉장할 거예요. 이게 양합이 지금도 6입니다. 6. 6인데 6도 비싸요. 보통 양합이 6이라는 거는 이제 만기일까지 한 15거래일 이 정도 남으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기일 2거래일 이제 하루 남았죠. 하루 남은 상황인데 6이라는 거는 진짜 미친 값이라는 거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죽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콜옵션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콜옵션 차트 모양을 봐서는 콜옵션 꼬라지를 봐서는 내일도 자연스럽게 시장은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하락하는 날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콜옵션이 내일도 죽습니다. 내일 콜옵션 죽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내일 시장이 안 좋을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해외 시장 영향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콜옵션이 이런 모양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락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락이 자연스럽다. 내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시장이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 풋옵션 모양 쪽을 보시면 오늘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4월물인데 한 달째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째 어딘가를 계속 지키고 드디어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4월 달에 콜옵션이 개박살 났다가 반등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저렇게 한 달
한 달 반 정도 박스권 그리면서 버티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얘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물론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얘가 아래쪽으로 방향 잡으면 정말 여기 무거운 저항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요즘 양봉 나오는 꼬라지를 봐서는 좀 심상치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조금 풋옵션이 좀 좋을 수도 있다. 풋옵션이 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가능성 정도는 좀 열어놓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러니까 양합을 둘 다 빼야 되잖아요. 오늘 단순히 그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 죽이는데 옵션 다이어트만 신경을 썼었다면은 솔직히 이렇게 하락 마감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 지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얘네가 뭔 생각이 있긴 있구나. 얘네가 좀 하락 쪽으로 좀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게 솔직히 오늘 풋옵션 안 살려줘서도 된다고요. 풋을 이렇게 양봉을 안 보여줘서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양합만 빼려면은 오늘 옵션들 다이어트만 하려면 여기서 살짝 상승 마감해주면 풋옵션도 개박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락 마감까지는 시켜줄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오늘 갭상승 어마어마하게 해서 밀어버리면서 하락 마감까지 하면서 이거는 이 하락 마감까지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409가 저는 붕괴가 되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무튼 원래 409나 아니면 405 정도가 붕괴가 되면은 폭락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옵션이 너무 비싸고 만기주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안타깝게 뭐 그런 변동성이 과한 대박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추세는 붕괴됐고,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테스트했는데 결과적으로 밀렸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는 전환됐어요. 그렇지만 ETF 쪽은 보시면 아직 곧버스는 2240원 돌파 안착 오늘 턱걸이로 했죠. 아마 이게 진짜 이제 돌파 안착인지 어쩐지는 조금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좀 테스트를 하긴 할 겁니다. 테스트해서 진정으로 이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세 전환이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지금 추세는 전환되긴 전환됐는데, 이 사실 이 어떤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안 보여가지고 일단 비추세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추세 전환 됐고 곧버스는 추세 전환 안 됐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비추세 구간이라고 계속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좀 변동성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이러면서 도장을 딱 찍고 싶은데 아직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 돈으로 움직이실 때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코스닥 인버스는 추세 전환돼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인버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닥 인버스 하시고요. 코스피는 아직 전환은 안 됐다. 아직 전환은 안 됐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그 81,200원짜리 붕괴 이제 됐죠. 예, 확실히 붕괴됐죠. 쏟아지는 게 정상적인데 얘도 아무튼 파생상품의 덕인지 파생상품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파생상품들 때문에 만기일 때문에 얘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틀째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좀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겠죠. 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해외 시장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 이 정도 이야기하고, 중국은 오늘 이런 모습 나왔죠. 오늘도 이 유동성 공급이고 뭐 긴축이고 아무것도 안 했다. 오늘도 0이다. 아, 인민은행은 더 이상 유동성 공급할 생각은 별로 없구나라는 점, 한 달째, 거의 뭐 두 달째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잘 체크하시고요. 뭐 오늘도 위안화라든가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중국 시장은 아무튼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위안화하고 이런 것들 쭉 한번 볼까요? 상해종합. 오늘도 아무튼 중국 빠졌어요. 오늘도 그 중국 물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빠졌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해종합 추세 전환선 어디? 여기. 추세 전환돼서 일단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모르죠. 아직까지 이 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허무하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모르죠. 뭐 무슨 이벤트 생기면 훅 죽여버릴지. 뭐 하여튼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좀 약한 모습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상해가 좀 건전하더라고요. 상해가 좀 센 게 이런 모습입니다. 좀 센 증시가 이미 추세가 죽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흐름 정도 체크만 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중국 위안화는 이제 최근에 너무 급등해 가지고, 역외 환율인데 최근에 너무 급등해 가지고 좀 어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6.5가 추세 전환 기준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6.51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지금도 돼 있긴 합니다. 근데 6.5 추세 전환 된 지 얼마 안 됐죠. 한 2, 3거래일밖에 안 됐습니다. 대충 이 정도인데, 추세 전환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역시나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붕괴시켰다 이 주변에서 좀 와리가리 할 수 있어요. 당분간 그래서 제가 계속 회색 구간이다, 뭐 비추세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서야 막 추세가 전환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런 초 강세와는 다르죠. 좀 다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는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주식이 오르더라도 폭등을 하고 이랬는데, 최소한 얘가 이제 머리는 위쪽으로 들고 있으니까 주식 폭등이나 이런 게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같지는 않을 거다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잘 상승하고 있다, 그죠? 뭐 너무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줄 때 주고 죽여야 될 때 죽이고 기간 조정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 예, 제가 뭐 계속 이 구간에서 매집 달러 사실 분들 한번 달러 사보셔라, 주식하기 부담스러운 돈들 달러 모아보셔라 말씀드렸죠. 잘 잡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제가 여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예,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일 새벽 2시, 11일 오전 2시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요. 새벽 2시, 새벽 3시 요쯤에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 가능성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얘가 중요한 이벤트인데 가만히 계속 박스권으로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아마 설마 오늘 박스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제 생각에는 이 범위 바깥에서 놀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 위쪽이나 이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박스 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스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장대 음봉,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를 그렸는데, 최소한 이거는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딘가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잘 봐야 되겠죠. 그 대략적인 이제 저 혼자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올랐는데, 얘가 변곡이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게 오를 수 있겠죠. 더 가팔라지게 슈팅 줄 수 있겠죠. 더 가팔라지게 슈팅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번.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적당히 조정 나올 수 있겠죠. 적당히 조정 나오는 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그냥 좀 온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긴 해요. 저는 솔직히 오늘 적당히 뭐 10년물 채권 뭐 관련된 것들이 이미 여기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적당히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이걸 바라고는 있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좀 반등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이제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얘가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버슈팅 한다라고 해서 확 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들 지금 보시면 넥라인을 막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넥라인을 강하게 깨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한번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요 밑에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얘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버린다면은, 제 생각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해갖고 넥라인 부근이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폭락 줬다가 오늘 밤에 금리가 폭등하면 주식은 폭락했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뭐 어떤 고점이나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적당히 얘가 이제 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쉬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이런 테스트들을 위쪽에서 하게 되겠죠. 이 넥라인 위쪽에서. 제 생각에 뭐 요렇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금리 상승이라는 이런 부담감은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넘어갈 수 있겠어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정도 차이점, 만약에 오늘 밤에 금리가 오버슈팅 주면서 막 폭등을 해버리면은 다음번에 이 고점 테스트를 여기 지금 넥라인 여기 있는데 넥라인 밑에서 테스트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밤에 금리 내려가고 이러면 이 위쪽에서 어떤 고점들을 테스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둘 다 어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이요. 아무튼 뭐 오늘 밤에 보자고요.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밖에 좀 돌아다녔더니 피곤해가지고 오늘 안 보고 그냥 빨리 좀 잘 거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죠. 이벤트가 새벽 2시인가 새벽 3시인가 그러니까 그때 딱 분봉 보시다가 야 대단하다라는 하면서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렇게 보고 주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 달러 인덱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이것도 지금 일단 추세 전환 됐죠. 네,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잘 됐습니다. 91이 추세 전환인데 90일 한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시장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죠? 뭐 기간 조정으로 갈지,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 내려오는 가격 조정으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달러의 상승도 만만치 않다. 달러가 좀 차트가 애매해 보이면 유로화 보시면 좀 명확해질 수 있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아래에서 지금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넥라인 아래에서 넥라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미국 주식시장들은 계속 이 나스닥 넥라인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뭐 하여튼 S&P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추세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